2020년 6월 14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어제 비가 내릴 거라 하더니 어제는 몇 방울만 뿌리고 말았고, 밤에도 새벽녘에 조금 오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조금 전부터 몇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올런지요.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방어제는 물이 넘쳐나서 심각한 줄 모르고 있지만 이 일신이 입구만 가도 일신천이 바닥이 거의 드러날 정도고 중부지방 가뭄이 꽤 심각할 겁니다. 비가 제대로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방어제 영상편지 65번째입니다. 오늘은 곧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제목은 좋은 충고가 천금보다 귀하다. 증인이언, 중어, 금석, 주옥. 증이었을 때 증이죠. 앞에 조개 패자가 붙은 거로 봐서는 하여튼 돈과 관련된 겁니다. 뒤에 증은 옆에 있는 거는 발음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는 되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언, 그래서 말로써 선물을 한다는 건 뭐죠? 좋은 말을, 충고의 말을 해주는 거죠. 하는 것은 중, 무겁다, 뭐보다 할 때 씁니다. 중어, 금석, 주옥, 금석, 주옥 그냥 뭉뚱그려서 보물들이죠. 보물들을 선사하는 것보다도 그에게 진짜 속된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귀중하다 그랬어요. 재산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죠. 그런데 모르죠. 주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받는 사람은 더욱 모르고 있죠. 재산을 많이 주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자 비상편에 나오는데, 보라시 데스나 짧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을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값비싼 황금 덩어리나 보석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익하고 귀하다. 그래서 제가 2015년 8월 5일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내 가족과 제자, 친구라는 틀을 넘어서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말을 해주는 것이 수천만 수억 원을 주는 것보다 귀하다는 데에는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좋은 말은 귀에 쓰게 들리기 쉽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지나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게 될 때 가서야 비로소 아차 하면서 그 말이 아주 귀한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제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그 귀한 보물을 곧바로 알아보는 이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을 터인데, 그 귀한 보물을 설명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정도를 넘어서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아예 죽음으로 몰고 간 경우들이 동서고금의 역사에 많죠. 그저께 방어제 영화 감상실을 열어서 혼자 본 남산의 부장들에도 보면 이병헌이가 그 김재규 역할이죠. 박정희에게 마지막 말하자면 간언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못 받아들이죠. 아마 그 딸인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박근혜인들 가서 소중한 말을 충고를 해준 사람들도 몇 명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표정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바로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 말하자면 째려보는 눈이 아주 무서웠다고 하죠. 옆에서 김기춘은 더욱 인상을 쓰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몰락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박정희 박근혜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이든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늘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케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아시아 각국에서 저지른 그 식민주의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 그동안 독일이나 일본 사람들의 죄악이 훨씬 크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쪽들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들도 다를 바 없는 거의 악마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이었음을 드러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도 그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보다 어제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타임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응 방식이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다. 거의 100배나 못하다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돼서 보면은 시애틀 타임즈에 이렇게 뜨는데, 시애틀에서 어떤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됐는데 날라온 의료비, 진료비 청구서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이거로단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진료비 청구서 내용이 181쪽이랍니다. 110만 달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돈으로? 몇 억입니까, 그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타임즈에 나왔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흑인 병사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흑인으로서 겪었던 군대 내에서도 그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를 얼핏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럼 흑인 병사들은 그곳에 가서 그 백인들에게 당한 억눌린 감정을 혹 무고한 베트남 백성들에게 퍼부어대지는 않았는지, 많이 퍼부어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만두고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짧게 썼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는 원만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만날 적마다 날씨 이야기만 물어오라. 그렇게 몇 차례 이어가다 보면 원수가 되지 않고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머리에 기억나는 데서 쓴 것이라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8년 전 세상을 떠난 후배 고탄 고강량에게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면 그 친구가 그랬죠. 형님, 율곡이 비겁한 것입니다. 라면 제게 괜히 대드는 신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실상 저도 율곡을 거론하며 싫은 표정 얼굴에 드러내지 말자고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막상 제게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대와 친구로 지낼 뜻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냥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스타일 때문에 적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질 더러운 놈이라는 악평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왕 페이스북 얘기가 났으니까 어제는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 뭐 봉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름을 거기 쳐놓으면 당신의 현재 가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뭐 그저께 어제 계속 몇몇 친구들이 그 묘비명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와서 이건 뭐야 그러고 근데 재미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묘비명이 마음에 듭니다. 이병두 이곳에 잠들다 강철처럼 진실하고 칼날처럼 고닫다. 그래서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묘비명처럼 강철처럼 진실하고 칼날처럼 고닫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기껏 해봐야 더러운 성질 참여가면서 사느라 고생 많이 하고 갔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놨는데 아마 저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 페이스북 봉봉에서 권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힘들게 만들어주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 이연, 중어, 금석, 주옥. 남에게 좋은 말을 선사하는 것은 보물을 선사하는 것보다도 귀중하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좋은 말을 선사하다가 본인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도 잠시 뒤에 노래도 한 곡 불러볼까 합니다.